안녕하십니까. 신의 한수 홍철기입니다. 북한이 미북 회담을 앞두고 미사일을 쐈습니다. 그런데 그냥 미사일이 아니라 잠수함에서 쏘는 SLBM이라고 하네요. 그런데 이게 결국에는 한미 관계랑도 얽혀 있고 정말 대한민국의 안보랑도 얽혀 있어서 어떻게든 해결을 해야 되는데 해결 방안이 있다고 합니다. 외교안보 전문가이신 이인배 박사님이 바로 SLBM에 대한 해결책, 어떻게 하면은 대한민국을 안전하게 할 수 있는지 그에 대해서 오늘 말씀해 주신다고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사실 이번 정부 북한 미사일에 대해서는 완전히 손을 놓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러다가는 진짜 핵미사일 맞고 대한민국 망할지도 모른다라는 걱정이 드는데요.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습니까? 우선 보면은 지난해 판문점에서 김정은이하고 우리 문 대통령하고 만났을 때 이제 김정은이가 약속을 했죠. 이제 새벽에 미사일 발사해서 새벽에 문 대통령 깰 일 없게 해주겠다 그랬는데 계속 죽자고 지금 새벽에 쏩니다. 그런데 문 대통령은 또 새벽에 또 안 일어나요. NSC 회의 한 번도 지금 주제를 안 했어요. 그러니까 새벽에 안 일어났고 새벽에 쏘고 뭐 이런 희한한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번 같은 경우에는 11번째 미사일 도발인데 이번에는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종류가 완전히 다른 미사일을 쏘았습니다. SLBM 그야말로 잠수함에서 발사하는 그 탄도 미사일을 발사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는 미국도 이제 화들짝 놀라게 됐고 한국은 말할 것 없고 뭐 내심 굉장히 고통스러운 그런 상황일 겁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스톡홀름에서 실무 협상을 좀 해야 하는 고차원 방정식을 풀어야 하는 그런 전국에 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요. 지금 상황이 굉장히 심각한데 도대체 뭐 문재인 대통령은 손 놓고 있잖아요. 그렇죠. 좀 좋은 제안을 해줘야 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우선 일단 SLBM이 이번에 이제 SLBM을 발사했다. 그런데 그것이 이제 사정거리가 3,000km 이상이 나갈 것 같다. 또 하나는 그 탄두가 단탄두 한 개 실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개, 10개 정도 실을 수 있는 다탄두 모형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심각해지는 거죠. 이게 요격을 하게 될 때도 이게 탄두가 확 퍼지게 되면 이게 훨씬 더 수십 배 어려워지게 되니까 확률이 높아지니까는 굉장히 요격하는데 어려워지게 됩니다. 요격이 어쩌면 불가능해질지도 모릅니다. 그것도 핵이면은 사실상 불가능하겠네요. 그렇죠. 한 개라도 놓치면 끝장이 나는 거기 때문에 100% 장담하지 않으면 요격으로 이것을 막아야 된다라고 생각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 그렇다면 지금 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사실은 비행기 미사일을 발사하기 전에 처리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미 벌써 지금 문정부는 그것을 숨기거나 그 작전을 없앴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원래 박근혜 정부 때도 그렇고 이명박 정부 때도 그렇고 이 미사일 탄도 미사일에 대해서 대응 방지 한국과 미국이 했던 작전 계획에 보면 선제 타격하는 것이 다 계획 수립이 되어 있었습니다. 원래는 핵에 대해서는 선제 타격을 해야 되는 건가요? 그렇죠. 핵 같은 경우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요격을 해다 놓치면 다 끝장나거든요. 네. 그건 안 돼요. 그 요격을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요격하기 전에 선제 공격을 통해서 없애버리는 게 최선의 방책이거든요. 특히나 SLBM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더 위험하기 때문에 그런 방안들을 한국과 미국과는 이미 세워놨습니다. 그것이 3단계로 되어 있어요. 네. 첫 번째 단계는 이게 이 심포에서 잠수함에서 이 미사일을 실을 거 아니에요? 예. 잠수함에 집어 넣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단계, 완전히 이게 출항하기 전 단계에서 그걸 곧바로 그걸 요격해버리는 경우가 있는 거, 요격 아니라 폭파시켜버리는 것이죠. 그렇게 한국에 있는 그때 사용되는 게 뭐냐면 F-35를 쓰게 됩니다. F-35 스텔스기. 네, 그렇습니다. 스텔스기는 북한에서 못 잡아내지 않습니까? 그걸 깊숙이 들어가가지고 이걸 이제 폭격해 내는 것을 그때 F-35가 씁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F-35A를 우리 굉장히 그렇게 무서워하고 계속 시비를 거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또 하나가 있는 거 보면 해군들은 뭐라고 했냐면 해군은 미국의 토마호크 미사일, 우리는 현무 3 같은 이제 정물 순항 미사일, 그는 가로세로 창문 크기 정도만 돼도 뚫고 들어갑니다. 이야. 500km 바깥에서. 그런데 이게 굉장히 정밀도가 높은 무기들이죠. 그런 것들을 이용해 가지고 핵을 실은 그 잠수함이나 기지들을 폭파시키는 것이 이제 첫 번째 선제 타격할 때 쓰는 방식이고요. 만약에 그때 놓쳤다. 탄도 미사일을 실은 잠수함이 이제 바다로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재밌는 게
우리가 사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사드를 성주에 배치해 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드를 요격하는 범위에서 벗어나서 얘네들은 탄도 미사일을 발사해야 돼요. 예. 그러면은 해안으로부터 300km 이상 떨어져야 돼요. 잠수함이 가까운 연안에서 발사할 수 있는 게 아니라 300km 바깥으로 떨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10시간, 20시간 시간이 걸립니다. 그 시간 동안에 추적을 해서 이 잠수함을 부셔버리는, 격침시키는 방식이 있는 거죠. 그때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뭐 초기함을 통해서 할 수도 있는 것이고, 링스 있지 않습니까? 링스로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아니면 직접 잠수함이 들어가서 지도새도 모르게 물 밑에서 가라앉혀서 아무 증거 없이 내보낼 수 있는 방식이 있다. 했고, 세 번째가 뭐냐면 완전히 이것이 밖으로 빠져나갈 경우인데요. 이게 태평양으로 완전히 빠져나가야지 괌이든 본토를 쏠 수 있게 되지 않겠습니까? 예, 미국 본토 얘기하시는 그렇죠. 거죠? 예, 미국 본토죠. 그러려 그러면은 거기에서는 사실은 현 상황에서는 바깥으로 빠져나가기는 어렵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서해는 지금 가지고 있는 잠수함들 2,000톤 이상들이 수심이 낮기 때문에 움직이지를 못해요. 예. 다니기 어려워요. 그러면 동해에 움직여야 되는데, 동해 지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본이 이렇게 병풍처럼 가리고 있습니다. 네. 태평양으로 나가려 그러면은, 그 터키 나가려면은 그 북쪽으로 가야 되거나 아니면 아주 남쪽으로 가야 되거나 이 두 곳밖에 남아 있질 않거든요. 그러네요. 해협이. 그렇게 되는데 그쪽에는 우리가 센서가 다 돼 있습니다. 예. 예. 조금 더 이거는 뭐 좀 비밀이라서 더 말씀드리기 어려운데, 어쨌든 그쪽으로 통과하는 잠수함들은 다 센서로 체크가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한해협에서는 대한해협. 확실하다. 네, 그렇기 때문에 태평양으로 빠져나갈 수 있지 않습니다. 아, 그 러시아 쪽으로는 빠져나갈 수 있지 않나요? 러시아 쪽으로 나가려면 일본을 거쳐야 되는 거죠. 예. 네, 그런 그래서 상황이기 그쪽도 때문에 일본이 방비를 하고 있을 하고 것이다. 있죠. 예. 그쪽에는 그 폭이 600m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 굉장히 좁기 때문에 충분히 이게 센서를 통해서 다 막아놓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태평양 지구로 나가기 어렵다. 단 그거 할 때 일본의 협조가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러네요. 예.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한국과 일본 간에 뭐 지소미아 파기하고 나서 한국, 일본 간에 이제 안보 협력이 안 돼서 지금 엉망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인데, 이번에도 뭐 미사일 발사하고 나서 2개네, 1개네 뭐 여러 가지 이야기 있다가 이제 정리가 되고 있지만, 어쨌든 이것이 한국, 일본 간에 긴밀한 안보 협력이 있어야지 이 SLBM에 대한 대응책이 완벽하게 갖추어집니다. 그래 그 부분을 위해서라도 한국과 일본 간에는 이 감정 싸움에서는 이제 멈추고 다시 한번 협력해야 될 때다라고 생각이 드는 부분이죠. 저는요,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문재인이 F-35를 두고 사열을 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고 나서 보니까 바로 10월 2일에 노동신문에서 외국으로부터 이렇게 첨단 무기 해가지고 공격하려고 한다, 이런 비난 성명이 나왔단 말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봤을 때 문재인이 그간 보면 청주공항에 들어가는 F-35도 공개를 거의 안 하다시피 했고, 야간에 들어오고 이랬죠. 그런데 갑자기 이렇게 국군의 날에 F-35를 공개를 자기가 있는 데서 해가지고 이렇게 긁어부스럼을 만든 이유는 뭘까요? 트럼프 눈치가 보였겠죠. 이번에 가가지고 저기 무기 많이 산다 이야기를 했고, 왔고, 사실은 이번에 저 한국에 지금 4대가 들어와 있어요. 저 F-35A가 4대가 들어와 있는데, 이번에 이걸 3대를만 보여줬죠. 한 대는 한번 계속 정비 시스템에 들어가 있어야 되거든요. 100% 다 가동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4대가 들어왔고, 올해 이제 10대가 들어와야 되고, 내년까지 40대가 들어와야 됩니다. 예. 그렇게 되게 되면 이제 F-35로 우리 주력 기종들이 다 생기게 되는 거죠. 그런 거에 대해서 일단은 대통령은 이 트럼프 눈치를 이미 말해놓은 것도 있으니까 트럼프 눈치를 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F-35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스텔스 기능이 있어서 북한 깊숙이 들어가서 침투해서 폭격을 할 수 있는 무기이기 때문에 굉장히 강력하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F-35가 왜 또 중요하냐 하면요, 유럽에서 아시다시피 핵 공유 정책이라는 거, 우리 여러분들 좀 들어보셨겠지만, 유럽에서는 미국의 핵을 유럽 해당 국가들의 비행기를 사용해 가지고 폭격할 수 있게 만들어져, 그 핵 공유 정책이라 그러는데요. 이것을 쓰게 되는 비행기들이 뭔 줄 아십니까? 지금 작년부터 다 바꾸고 있는 F-35로 다 바꾸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F-35 전투기는 실질적으로 핵 탄두를 달고 쏠 수 있는 무기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소위 말하는 핵 투발 수단이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그래서 스텔스 기능이 있고 핵 투발 수단이 있는 우리 F-35A가 40대가 들어온다는 것은 북한도 굉장히 골치 아픈 무기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한국의 F-35를 사실 한국이 수입한 거지만 사실상 보면은 배치했다라고도 볼 수가 있는 거네요. 아,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일본의 240대, 우리 40대, 그 독일, 유럽, 이렇게 사실은 이 F-35 벨트를 만들어서 중국과 러시아를 이렇게
감싸고면서 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도 이제 한국도 같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고, 북한에 대응하는 시스템으로서 반핵 시스템으로 이것을 F-35를 사용하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예.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제 생각엔 문제가,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을 선제 공격할 생각이 전혀 없을 것 같거든요. 이 경우 미국이 생각하고 있는 그런 어떤 비핵화 프로세스 내지는 북한 핵을 제거하는 전략에서 대한민국이 역할을 못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거는 이 문 대통령이라는 분이 이 취임하면서 했다는 게 뭡니까? 한 번 돼도 절대 전쟁은 나는 용납 못한다. 전쟁은 막겠다. 이게 북한으로부터의 전쟁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 침략자는 미국으로 생각하는 거였어요. 그러네요. 예. 예, 그래서 미국이 그렇게 움직이는 거에 대해서는 허락 않겠다. 대한민국 땅에서 그런 일을 벌이지 않겠다라고 누누이 강조하기 시작했던 게 문 예, 대통령이에요. 그러니까는 미국으로서는 대단히 북한 핵 문제 해결에 있어서 가장 큰 축인 하나를 그냥 잃어버린 그런 상황일 수밖에 없었다. 그렇다고 해서 못하는 건 아니죠. 일본을 사용할 수 있고 관음을 사용할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실제로 여전히 핵을 사용한 아니면 군사력을 사용한 북한 핵 문제 해결의 방식들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주한미군을 사용하지 못하면 태평양 함대사령부를 사용하면 되는 것이고요. 그건 우리 주한미군 동맹 시스템과 명령체계가 전혀 달리 움직이거든요. 그렇게 되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고, 요즘 많이 이야기가 나오죠. 연합사를 사용하게 된다면 일본을 통해서 활동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렇게 보게 되면 여전히 미국으로서는 북한 핵 문제가 여전히 지금 외교적인 해결을 지금 모색하고 있는 부분이지만, 또 한편으로 그것이 안 될 경우에, 불가능해질 경우에 대비하는 여러 가지 방책들은 여러 가지 방식으로 좀 세우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생각하는 미북 회담 하면 어쨌든 전쟁 사라지고 평화 시작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북한에 대한 선제 공격이라든지 레짐 체인지는 없을 것이다라는 말이, 사실 트럼프가 지금 겉으로 하고 있는 말이지 미국의 전체 전략에 있어서는 일부분일 뿐이다, 뭐 이런 말씀인가요? 이번에 이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난번에 단거리 미사일 발사할 때까지만 해도 괜찮다. 모든 나라들이 그 조그만 무기들을 그렇게 시험하고 그렇게 하는 거다. 다 그래 한다. 뭐 이렇게 썩 지나갔어요. 예. 근데 이번에는 뭐라 그럽니까? 두고 보라고 그러잖아요. 아, 두고 보겠다. 두고 보라고 그러잖아요. 일단은 쟤네들이 대화하려 그러니까 우리도 일단 대화하겠다. 그럼 그렇지만 두고 보자 이야기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걸 보면 사실은 이런 겁니다. 끝까지 아마 행동에 옮기는 최종 결정 전까지 빌미는 끝까지 안 주려고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한마디도 지금 북한에 대해서 거슬린 소리를 안 하고 있습니다. 예. 저는 그게 더 무섭다고 생각이 들어요. 예. 그래서 차곡차곡 쏘아나오고 있는 것이고, 협상 국면에 들어갔는데 판을 엎기 전까지는, 북한이 엎기 전까지는 미국은 끝까지 걸고 넘어질 겁니다. 입장을 변화시키지 않고 영미 플러스 알파를 내놔라. 그렇지 않으면은 제재든 해제하지 않겠다라는 기존의 입장, 2년 동안 계속 가져왔던 입장들을 계속 추진해 나갈 텐데, 만약에 이번에조차도 만약에 핵 포기에 대한 명확한 의사 표시가 없으면 이제 다른 방법을 택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는요, 자꾸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이번에 지금 이제 탄핵 국면이, 미 하원이 민주당에서 탄핵 국면이 들어오고 나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좀 어렵고, 북한도 그렇게 알고 있죠. 그러니까 이번 SLBM 빡 쏴놓고 한껏 트럼프를 이제 궁지에 몰아놓으면 엄청난 양보의 카드를 내놓을 거다라는 것이 이제 북한의 생각이 거라고 봐요. 그럴 수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저도 아는데 트럼프 대통령 그러면 북한 쟤네들이 그러려고 그런가 모를 것 같습니까? 워싱턴에 있는 학자들이 모를 것 같습니까? 미국에 있는 국민들이 모를 것 같습니까? 다 알 거 아니에요. 뻔한 수 아닙니까? 그러면은 그런 수 속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그거를 받아서 양보를 하고 이거 협상으로 와서 대충 평화 종전선언 사인해주고 이벤트 한다? 그러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굴복했다 소리 그 협상하자마자 5초도 안 걸리도 그 마디가 언론에 터지게 나올 겁니다. 민주당이야 열심히 얘기하겠네요. 그렇겠죠. 5분도 안 돼서 그 소리를 들어야 될 겁니다. 그럼 예. 트럼프 대통령에게 그것이 이익이 될까요?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러네요. 그렇게 본다면은 지금까지 쓰지 않은 방법을 써야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그 방법이라는 것은 어중간한 합의를 통해서 상황을 덮는 것보다는 훨씬 더 강도가 높은 옵션일 가능성이 높다. 그것이 매우 강력한 평화 쪽에 가거나 아니면 매우
강력한 무력이 되거나 할 가능성이 높다. 그렇지 않으면은 완전히 덮어서 이것은 핵 문제는 미국 사회에서 거론이 안 되게끔 북한 문제는 거론이 안 될 정도로 굉장히 그냥 시간 끌면서 묻어버리거나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부분이죠. 예, 오늘 말씀 감사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가짜 평화. 사실 회담 갖고 해결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지 않겠습니까? 결국 F-35 스텔스기를 이용한 북핵에 대한 선제 타격만이 북한의 핵 원점을 사라지게 하고 한반도의 평화를 찾아올 수 있게 한다. 이런 말씀이 바로 이인배 박사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이인배 TV 가셔서 시청하셔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신의 한 수는 여러 가지 전문가들의 이야기들 모아서 큰 그림을 그려 나가겠습니다. 지금 결국에 500만이 모인 광화문, 그게 뭐겠습니까? 문재인 정권 이제는 더 이상 가만히 두면 안 되겠다라는 국민들의 분노 아니겠습니까? 내년 총선에서 힘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신의 한 수 구독 버튼 누르시면요. 이제는 200만을 가는 단계이기 때문에 200만 명의 구독자들이 좋은 정보 실시간으로 다 시청할 수 있게 됩니다. 많은 분들 구독 버튼 잊으셨다면 한 번 더 눌러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